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오늘은 평지로 나왔습니다. 강릉에 있는 순포습지라고 하는 석호를 찾았어요. 순포습지는 과거에는 자연 석호였어요. 그러니까 산 쪽에서 내려오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바닷물도 아니고 민물도 아닌 그런 습지였죠. 그런데 중간에 농경지나 이런 것들로 이용되다가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다시 복원이 돼서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포습지에 매우 희귀한 수생식물인 순채 복원지가 있어요. 그리고 순채가 지금 한창 꽃을 피울 시기라 순채꽃도 보고 수생식물들도 보고 할 겸 순포습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어떤 수생식물들이 우리한테 인사를 할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글동글한 잎이 수면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순채라고 하는 수생식물입니다. 꽃들이 조그맣게 올라온 것들 보이시죠? 저게 지금 순채가 꽃을 피우고 있는 거고요. 순채는 자연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 만큼 대부분 자생지가 다 사라졌고요. 여기도 지금 순채를 복원해 놓은 못입니다. 자생지가 사라져서 보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복원을 해두면 또 제법 잘 살아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수변공원이나 이런 곳에 가면 어렵지 않게 볼 수는 있는데 자연에서는 보기가 무척 어려워진 그런 친구가 바로 이 순채입니다. 얼핏 보면 잎 모양도 그렇고 물에 떠 있는 모습들도 그렇고 수련 종류들하고 많이 닮아 보이지만 아주 거리가 먼 친구예요. 그래서 꽃이 수련 종류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항마름과에 속하는 친구여서 수련하고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연은 아직 꽃을 피울 때는 아니어서 잎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네요. 연 사이로 저 안쪽에 노란색 꽃이 하나 보이네요. 저거는 노랑어리연이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저 뒤쪽에 동그랗고 큰 잎이 연잎이고 그 아래쪽으로 시옷자처럼 갈라져 있는, 수련처럼 잎이 갈라져 있는 작은 잎들이 보이시죠? 그게 노랑어리연의 잎들이에요. 훨씬 작죠. 손바닥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지금 저렇게 노란색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 친구도 이름은 연인데 노랑어리 연꽃 이름 같잖아요. 연인데 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연이나 수련하고는 상관이 없고 조름나물과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물 속에, 물 위에 떠 있는 연과 비슷한, 수련과 비슷한 식물에 연자를 많이 붙이다 보니까 마치 같은 집안인 것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이름상으로는. 하지만 연하고는 이 친구도 거리가 조금 있는 식물입니다. 어리연 중에 저렇게 노란색 꽃을 피우면 노랑어리연, 하얀색 꽃을 피우면 어리연, 그렇습니다.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꽃을 피우고 있는 친구가 한 친구 더 있어요. 지금 저 뒤쪽에 노랑어리연도 보이고 그 앞쪽에 약간 붉은 빛을 띠는 장타원형의 잎이 있죠. 이 잎이 가래 잎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저 뒤쪽에 하얀색으로 불쑥 올라와 있는 가래 꽃이 보이실 거예요. 꽃잎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저 친구가 가래 꽃입니다. 가래는 대표적인 수생식물이죠. 논이나 아니면 호수 같은 곳에 많이 퍼져서 자라는 식물인데 예전에 이제 논을 갈 때 쓰던 가래, 저 잎 모양이 가래를 닮았다라고 해서 가래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또 하나의 다른 유래로는 논에 흔했던 수생식물이다 보니까 가래로 논을 갈 때 그 가래에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가래라는 식물이 막 엉키고 그래서 가래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색다른 유래도 있습니다. 가래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고 계시는 친구가 그냥 가래고요. 대가래, 애기가래, 다양한 가래들이 있습니다. 순채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수생식물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 조그맣게 물에 떠 있는 이 친구는 좀개구리밥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개구리밥이 두 종류가 있죠. 개구리밥하고 좀개구리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친구는 좀개구리밥이에요. 작은 개구리밥이라고 해서 좀개구리밥 이라고 이름이 붙었죠. 개구리밥에 비해서 잎이 훨씬 작고요.
그리고 개구리밥 잎은 동글동글한데 저 친구는 약간 갸름한 잎을 가지고 있죠. 잎 크기 차이 말고도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를 들어보면 잎 뒷면 아래쪽 면을 보면 뿌리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식물체 하나당 뿌리가 길게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좀개구리밥은 뿌리가 하나씩 달리는데 개구리밥은 수염처럼 여러 개의 뿌리가 달려요. 그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잎 모양이 좀개구리밥인데 개구리밥처럼 좀 동그랗게 생길 수도 있고 조금 클 수도 있어서 헷갈린다 싶으면 한 녀석을 이렇게 들어서 뒷부분에 있는 뿌리를 보시면 정확하게 좀개구리밥인지 개구리밥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속에 넣어 놓으니까 더 잘 보이네요. 그리고 그 옆에 물 속에서 잠겨 있는 식물이 있어요. 통발이라고 하는 식충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 식충식물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친구는 물 속에서 사냥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예요. 지금 잎들 사이로 콩처럼 생긴 조그만 주머니들이 있죠. 주머니가 작은 수서곤충들을 저기에 가둬서 영양분으로 쓰는 그런 주머니들입니다. 덩굴식물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지지대도 만들어 뒀네요. 거기에 아주 반가운 식물이 그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쥐방울 덩굴이에요. 쥐방울 덩굴과를 대표하는 식물이죠. 이렇게 초지 같은 곳에서 덩굴져서 자라는 친구고요. 지금 마침 이렇게 꽃도 피우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한 식물 중에 등치기라고 하는 목본성 덩굴 식물이 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은 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 모양의 잎도 그렇고 트럼펫 모양의 꽃도 그렇고 사이즈는 다르지만 많이 닮았습니다. 예전에는 비교적 흔했던 식물인데 요즘에 이제 농약도 치고 초지도 많이 사라지고 풀도 계속 지속적으로 배고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친구가 된 그런 식물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쥐방울 덩굴이고요. 쥐방울 덩굴은 단짝이 하나 있습니다. 꼬리명주나비라고 하는 친구가 이 쥐방울 덩굴을 주로 먹고 살아요. 쥐방울 덩굴이 독이 있어서 다른 애벌레들은 잘 못 먹는데 그 꼬리명주나비는 그 독에 대한 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그 독을 이용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데 이 쥐방울 덩굴이 사라지면서 꼬리명주나비도 개체수가 급감하는 운명을 맞게 됐죠. 요즘은 이렇게 쥐방울 덩굴들을 복원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어서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주변 풀밭에서도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영상에서 말발도리 속 정리해드렸었는데요. 그때 일본에서 들여온 말발도리 종류인 빈도리를 함께 정리해드렸었죠. 여기도 꽃이 예쁘다 보니 조경용으로 식재를 해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냥 빈도리가 아니라 꽃잎이 이렇게 겹꽃으로 피는 만첩 빈도리를 식재를 해뒀네요. 우리가 보는 말발도리나 물참대, 일반적인 그런 말발도리 종류들에 비해서 잎이 조금 더 좁고 길고 매우 거칩니다. 잎이 도톰하고요, 매우 거칠어요. 꽃은 이렇게 원축꽃차례로 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말발도리 종류 중에서는 꼬리 말발도리하고 좀 닮은 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친구는 만첩 빈도리입니다. 습지답게 습지를 대표하는 골풀이 한창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골풀 종류 중에 가장 흔하게 습지에서 볼 수 있는 친구죠. 풀밭에 엉겅퀴를 닮은 보라색 꽃이 피어 있어요. 조뱅이라고 하는 국화과 식물입니다. 꽃이 엉겅퀴나 지친개 쪽 친구들하고 많이 닮았죠. 엉겅퀴하고 조금 더 많이 닮았어요. 크기도 그렇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뾰족한 가시털도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엉겅퀴하고 많이 닮았고 잎 모양은 엉겅퀴하고 좀 다른데 엉겅퀴는 보통 깊게 갈라지잖아요. 깃털 모양으로 깊게 갈라지는데 이 친구는 갈라지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생긴 잎을 가지고 있고요. 잎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잎 가장자리에 뾰족한 가시털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따가울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엉겅퀴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엉겅퀴하고 지친개하고 중간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친구가 조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꽃 피는 시기도 그렇습니다. 지친개는 봄에 꽃을 피우잖아요. 그리고 엉겅퀴는 가을에 꽃을 피우는데 이 조뱅이는 그 중간 시기에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초여름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기에 꽃을 피워서 딱 중간에 위치한 친구 같아요. 인동덩굴은 꽃이 시들어가고 있는 단계네요. 인동덩굴의 다른 이름 금은화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인동덩굴을 금은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꽃과 하얀색 꽃이 함께 있어서 금은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지금 하얀색 꽃은 꽃이 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분을 기다리는 그런 꽃이고요. 금색 꽃은 수분이 끝난 꽃들입니다. 이렇게 인동덩굴은 수분되기 전하고 수분 이후에 꽃 색깔이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과 은이 섞여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연출을 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따서 다른 별명으로 금은화라고도 인동덩굴을 부르게 된 거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친구네요. 뜰보리수라고 하는 보리수 종류입니다. 빨간 열매가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보리수는 아니고요. 일본에서 들여온 조경용 보리수입니다. 열매가 빨갛고 먹음직스러워서 하나 따먹고 싶어지는데 제가 하도 예전에 먹음직스러워서 몇 번 따먹어 봤는데 맛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보리수는 정말 맛있거든요. 작지만 진짜 맛있는데 이 뜰보리수는 크기만 하고 화려하기만 하고 맛은 제 입맛에는 영 아니었습니다. 뒷면이 이렇게 하얀 것도 그렇고 열매의 모양도 그렇고 우리나라 자생 보리수하고 많이 닮기는 했는데 일단 열매가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지금 자생 보리수는 지금 열매 달 때가 아니거든요. 자생 보리수는 추석 무렵쯤 되면 먹을 만한 열매를 다는데 이 친구는 지금 초여름에 이렇게 벌써 빨간색 열매를 가득 달고 있죠. 그런 점들이 우리나라 자생 보리수하고 다른 점입니다. 열매는 10배 정도는 더 큰 것 같아요. 보리수보다. 밤나무도 꽃을 한창 피워가고 있어요. 같은 참나무과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 밤나무는 속이 참나무 속하고 다르거든요. 참나무과 중에서 참나무 속 친구들은 이른 봄에 아래로 처지는 꽃을 피우는 반면에 밤나무 속 친구들은 이렇게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위로 솟구치는 꽃을 피워서 서로 다른 속임을 저 꽃의 위치나 피는 시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밤나무 속에 속하는 친구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밤나무가 일반적이지만 저기 남쪽 지방에 가면 구실잡밤나무, 무밀잡밤나무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상록 밤나무 종류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밤나무처럼 저렇게 위로 솟구치는, 그래서 눈에 확연하게 띄는 꽃을 피웁니다. 연분홍빛의 맥꽃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운정호수공원에서 애기 맥꽃 인사시켜 드렸는데 이 친구는 그냥 맥꽃이에요. 맥꽃은 잎 모양이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애기 맥꽃은 이 귀 부분이 크게 발달하잖아요. 그런데 맥꽃은 이렇게 귀가 크게 발달하지 않고요. 그런데 귀는 사실은 애매하게 발달하는 잎들도 있어서 귀만 보지 마시고, 그때 애기 맥꽃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꽃자루의 날개가 발달하는 부분이 애기 맥꽃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맥꽃은 날개가 발달하지 않겠죠.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날개가 없이 꽃줄기가 매끈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맥꽃의 특징이고, 꽃은 애기 맥꽃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하는데 사실 꽃 크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잎 모양하고 꽃줄기의 날개 발달 유무를 가지고 맥꽃하고 애기 맥꽃을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감자밭에 애기 맥꽃이 있어서 비교하기 딱 좋네요. 확실히 잎이 넓고 귀가 크게 발달하죠. 그리고 꽃자루는 이렇게 보시면 날개가 발달한 게 보이시죠? 꽃 크기는 조금 더 작기는 한데 꽃 크기를 가지고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곳이 순포습지와 저 너머의 동해바다의 바닷물이 섞이는 곳이에요. 바닷가로 나왔더니 여기도 맥꽃들이 한참 꽃을 피우고 있는데 바닷가에 사는 맥꽃 갯맥꽃입니다. 꽃 모양만 보면 아까 우리가 본 맥꽃이나 애기 맥꽃하고 많이 닮기는 했지만 잎이 완전히 다르죠. 잎이 작고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해풍을 이겨내야 하는 바닷가에서 살다 보니까 잎이 굉장히 도톰하고요. 가죽질이에요. 반짝반짝 빛이 나기도 하고요. 꽃은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저 가운데 하얀색 줄무늬와 안쪽에 하얀 빛깔이 다른 맥꽃들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고요. 저 하얀색 선 때문에 꽃이 좀 더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포습지 와서 맥꽃 종류들 많이 구경하네요. 맥꽃, 애기 맥꽃, 지금 보고 계시는 갯맥꽃까지. 모내기가 끝났을 철인데 올해 논을 묵히기로 했는지 벼가 심겨지지 않은 그런 논이 있네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논은 이렇게 모내기가 다 끝나서 줄지어서 벼가 심겨져 있는데, 옆에 있는 논은 그냥 맨논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논을 보면 반갑기도 해요. 이렇게 묵힌 논이 있으면 논에서 사는 식물들한테는 좋은 터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묵힌 논들을 보면 매우 반갑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살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꽃이 많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꽃은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친구는 아직 꽃이 남아 있습니다. 노란색 꽃을 피우고 있죠. 개구리자리라고 하는 친구예요. 대표적인 습지 식물입니다. 우리가 강가나 이렇게 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이고요.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이고, 지금 여기 꽃이 없어서 매우 아쉬운데, 이 친구도 꽃이 진짜 예쁜 친구인데 사마귀 풀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잎을 자세히 보시면 좁고 길어서 그렇지 다개장풀하고 많이 닮은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다개장풀 종류고요. 물에서 사는 수생 다개장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분홍빛의 다개장풀 꽃 비슷한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이 참 볼만합니다. 여기 또 하나 익숙한 이름을 가진 친구하고 매우 비슷한 친구예요. 산에 가면 주름조개풀 많이 보시죠. 이 친구는 물 속에 사는, 물에 잠겨 살거나 물가에 사는 조개풀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둘이 많이 가깝고요. 그런데 한 친구는 산에 살고 한 친구는 물가에 살죠. 이 친구는 잎모양은 주름조개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시면 주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산에 있는 친구는 잎에 주름이 많아서 주름조개풀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이 친구가 그 이름을 선사해준 조개풀입니다. 조개풀은 이렇게 물가에서 사는 수생식물이에요. 저기 옥자마처럼 생긴 잎을 가진 친구도 있네요. 저 친구도 꽃을 피우면 정말 예쁘거든요. 보라색 꽃을 피우는데 무록잠이라고 하는 논에서 흔하게 자라는 수생식물이에요. 지금은 꽃이 없어서 잎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이 올해 이렇게 묵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시간이 좀 더 지난 이후에 수생식물들이 꽃을 피울 그 시기에 와서 이 무록잠도 꽃을 인사시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논에는 사마귀 풀이 제일 넓게 퍼져 있고요. 저기 안쪽에 넓은 잎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도 아직 꽃은 피우지 않았습니다. 잎 모양만 보면 질경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질경이 택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택사 종류예요. 택사라고 해서 이렇게 물속에서 사는 수생식물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렇게 넓은 질경이 같은 잎을 가진 친구를 질경이 택사라고 부릅니다. 저 친구도 나중에 무록잠이 꽃을 피울 때 같이 꽃을 피울 거거든요. 그때 같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 주인한테 무슨 사연이 있어서 논을 묵혔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호박님들을 위해서 올 한 해는 이렇게 계속 묵혀 주셨으면 좋겠네요. 꽃을 피우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네요. 외풀 종류인데 밭둑 외풀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여기가 논이어서 왠지 논뚝 외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논뚝 외풀은 아니고 밭뚝 외풀이에요. 이름을 밭뚝 외풀이라고 지어 놓으니까 마치 밭에 사는 것 같지만 밭뚝 외풀도 이런 습지에서 자라는 친구고요. 논뚝 외풀도 습지에서 자라는 친구입니다. 논뚝 외풀은 잎이 이렇게 넓지 않고 좁은 선형이에요. 그런 점이 다르고 밭뚝 외풀이 훨씬 흔한 친구입니다. 논뚝 외풀보다는. 바닷가답게 해당화가 꽃을 주먹만하게 피우고 있네요. 바닷가에 사는 찔레 종류죠. 장미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꽃이 정말 크고 탐스러워요. 보통 저런 분홍빛의 꽃이 일반적인데 여기는 이렇게 하얀색 꽃을 피우는 회당화도 같이 있어요. 둘이 같이 있으니까 훨씬 다채롭고 보기 좋네요.
잘 자란 무록잠 주변에 아주 작은 잎을 가진 친구들이 빽빽하게 살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물별이라고 하는 수생식물이에요. 물별과에 속하는 식물이고 꽃은 워낙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아직 꽃 피울 시기가 아니기도 하고 잎은 올망졸망 모여서 저렇게 빽빽하게 자라다 보니까 제법 봐줄만 합니다. 이렇게 물가에 또는 물 속에 무더기로 자라거든요. 잎 모양은 동글동글한 게 돌나물 종류 중에 말똥비름하고 좀 닮기도 했고 마디꽃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하고도 좀 닮기도 했고 여기저기 닮은 식물들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집안의 식물입니다. 물별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나중에 꽃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마침 말똥비름도 있네요. 아까 물별 소개해드리면서 말똥비름하고도 많이 닮았다 그랬죠. 이 친구는 진짜 말똥비름이에요. 돌나물 종류죠. 돌나물 종류인데 습한 곳에서 물이 자작자작한 강가나 논바닥이나 이런 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돌나물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 특징 중에 하나는 꽃으로도 번식을 하지만 여기 지금 조그맣게 동그랗게 생긴 잎 있죠. 이거는 이제 무성생식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꽃이 아닌 살룬으로 번식을 하는 게 특징이기도 해요. 잎이 돌나물하고 닮기는 했지만 매우 작고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생긴 건 돌나물보다는 아까 그 물별하고 더 많이 닮아 보이네요. 이 친구가 물별이 아니라고 하는 건 여기 보시면 돌나물 꽃을 피우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꽃은 돌나물하고 똑같이 생겼죠. 돌나물이나 기린초 그 종류 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물별은 꽃이 전혀 다르게 생겼거든요.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꽃을 피우는데 말똥비름은 노랗고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순포습지 수면에는 구름도 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물에 떠 있는 수생식물들이 보이시죠? 저 친구들은 마름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아직은 꽃필 시기가 아니어서 자그마하고요. 나중에 이제 꽃필 시기가 되면 아마 여기를 거의 대부분 저 마름들이 덮을 거고요. 꽃은 하얀색으로 예쁜 꽃을 피웁니다. 잎 모양을 보면 마름모를 많이 닮았죠. 우리가 쓰는 마름모라고 하는 그 말이 저 마름의 잎에서 나온 말입니다. 과거에는 한자로 능형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마름모꼬를 얘기를 했었었는데 한글화를 하면서 그 능형을 마름 잎을 따서 마름의 잎 모양이다 라고 해서 마름모꼴이라고 하는 명칭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 유래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마름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갈퀴나물 종류 갯완두도 꽃을 보여주네요. 우리가 육지에서 보는 갈퀴나물 종류들, 완두 종류들에 비해서 잎이 약간 파스텔 톤이고 좀 도톰하고요. 그리고 꽃은 훨씬 큽니다. 크고 화려해요.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지치과 식물입니다. 갯지치라고 하는 친구예요. 지치과를 대표하는 친구는 꽃말이죠. 우리가 들판에서 봄에 꽃말이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바닷가에 사는 꽃말이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꽃말이라고 하고 자세히 꽃 차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꽃말이처럼 이렇게 말려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꽃은 꽃말이에 비해서 훨씬 더 화려하긴 하지만 꽃차례나 이런 부분들에 반드시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잎도 크고 억세고요. 꽃도 굉장히 크네요. 앞권은 향기가 예술이라는 겁니다. 아직 꽃이 안 핀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오랫동안 꽃을 피우는 친구라 좀 늦게 순포해변을 찾으셔도 갯지치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구에 다양한 해안 식물들이 있는데 아직 꽃 피운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오늘은 이름만 한번 불러주고 갈게요. 이 친구는 갯꼬들백인데 나중에 꽃 피우면 이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갯능쟁이도 있고 여기 수송나물도 있고 다양한 해안가 식물들이 있는데 아직은 꽃을 피우고 있지 않아요. 여름에 한번 더 와서 이 친구들 예쁜 꽃도 인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릉의 순포습지 찾아서 습지 식물들하고 몇몇 해안 식물들 인사시켜 드렸습니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해안가 식물들은 꽃을 안 피운 친구들이 많아서 그리고 습지 식물들도 그렇고요. 여름에 다시 한번 찾아와서 꽃들로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 오시면 경포만 가지 마시고요. 순포 주변으로 오셔가지고 순포 습지도 한번 둘러보고 순포 해변도 거닐어 보시면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헛쌤에게 감사합니다.